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중세 성당을 거쳐 현대의 초고층 빌딩까지 인간의 건축술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지은 것일까요? 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에 유난히 눈에 띄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서는 거대한 건축물. 얼핏 보기엔 큰 바위 덩어리 같지만 이것의 정체는 바로 흰 개미집입니다. 겉모습이 고대 성당을 닮아 성당 흰 개미집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 녀석이 집을 지은 건축가죠. 흰 개미 크기는 6mm. 몸집이 그야말로 깨알 만하죠. They reckon they grow about 6 metres tall. There's one down near Pine Creek which is about 6 metres and they wouldn't get much bigger than that. But you can see that these ones 흰개미는 자신의 키보다 1000배가 넘는 건물을 지어올린 셈이죠. 이건 또 뭔가요? 공동묘지의 비석처럼 서 있는 이 건축물도 흰개미집입니다. 엄청난 높이나 규모만큼 흰개미집은 무척 견고한데요. 두드리면 손이 아플 정도죠. It almost sounds like Very very smooth, hard. Yeah, very hard. not like concrete. It almost is like concrete. Yeah. The reason that is because the soil part of it has got lots of sand grains and things like that. So this is the saliva and excrement from the termites which help it all glue together. A little bit like concrete. 성스럽기까지 한 이 건축물을 과연 흰개미들은 어떻게 짓는 것일까요? 건축술의 핵심은 입으로 벽돌 쌓기. 일꾼 흰개미들이 일일이 흙을 물어 한 덩이씩 쌓아 올리는데요. 일꾼들이 집을 짓는 동안 투구를 쓴 듯한 병정 흰개미는 침입자가 없는지 보초를 섭니다. 흙으로만 벽돌을 만드는 건 아닌데요. 자신의 배설물을 섞기도 하고 죽은 동료가 있으면 그 사체를 으깨어 넣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모든 것을 건축 재료로 재활용하는 거죠. 흰개미 건축술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조직력입니다. 200만 마리의 흰개미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집을 짓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 조직을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아직도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흰개미집은 200만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왕 흰개미를 중심으로 병정 흰개미, 일꾼 흰개미가 사용하는 방이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방들은 모두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기시설. 신선한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흰개미집은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사용됩니다. 흰개미의 건축물을 우리 인간의 건축물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층 건물인 63빌딩입니다. 높이 249m, 성인 142명을 겹쳐놓은 것과 같죠. 흰개미집의 높이는 6m, 흰개미 크기가 6mm니까 1000마리를 겹쳐놓은 높이입니다. 이번에는 흰개미를 사람과 같은 비율로 놓고 볼까요? 흰개미집은 63빌딩의 7배 높이에 해당합니다. 비석처럼 서 있는 자석 흰개미집도 성당 흰개미집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인간의 건축물과 비교하면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자석 흰개미집은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물 윗부분이 꽉 담은 조개잎처럼 뾰족하죠. 건물을 확장할 때도 끝부분은 반드시 뾰족하게 다듬습니다. 많은 수가 한꺼번에 작업을 하는데도 일정한 모양을 내는 걸 보면 흰개미는 탁월한 건축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구조로 집을 짓는 걸까요? 해답은 햇빛과 온도 조절에 있습니다. 꼭대기가 뾰족하면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건물은 자석처럼 남북 방향으로 길게 서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살은 동쪽 면이 흡수하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은 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오후엔 서쪽 면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흰개미 집 안은 늘 25도 안팎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름이 자석 흰개미집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나침반 바늘처럼 항상 정남북으로 향해 있는 흰개미집은 냉난방 시설까지 갖춘 고급 저택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바로 이런 거겠죠. 흰개미가 사는 이곳은 마른 번개로 인해 화재가 종종 일어납니다. 저런, 흰개미집 주변에도 온통 불바다네요. 이들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까요? 피해는 입을지언정 그 대응 능력은 무섭습니다. 화재로 집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흰개미들이 모두 몰려나와 무너진 집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현장에 투입된 덕분에 집은 순식간에 제 모습을 갖춥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불사하는 흰개미들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흰개미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자 거대한 도시입니다. 인간이 설계한 도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이래도 최고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조직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동물 건축가를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대개 개미들은 땅속에 집을 짓는데요. 배짜기 개미는 나무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짜기 개미의 집인데요.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집을 지을 탄탄한 나뭇잎을 고릅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둥글게 말아 올리는데요. 이때부터 조직의 힘이 발휘됩니다. 진짜 개미 허리에 긴 다리를 가진 배짜기 개미. 선두에서 이파리를 물면 뒤에선 줄다리기를 하듯 달라붙어 잎사귀를 끌어당깁니다. 가는 허리를 물고 물어 살아있는 로프를 만드는 배짜기 개미. 먼 곳에 잎을 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데요. 자신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배짜기 개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녀석들은 잎사귀를 물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강한 턱으로 잎사귀를 물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냘픈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집을 짓는 배짜기 개미. 협동의 챔피언이라는 별명의 손색이 없습니다. 일차 건축 공정인 잎사귀를 말아 올리는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되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는 법이죠. 대체 이 생달구로 뭘 하려는 걸까요? 아니, 이런 낭패가 있나요? 애써 말아 올린 둥지가 한 방에 허물어집니다. 배짜기 개미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죠. 습격자에게 때로 달려드는데요. 순식간에 새까맣게 달라붙었습니다.
배짜기 개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맛있는 숯불구이를 위한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배짜기 개미는 포름산이라는 강한 산을 발산하는데요. 이 산은 신맛을 내고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습성을 가진 녀석들은 도망도 가지 않고 풀고덩이에서 처절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잎사귀를 말아올린 배짜기 개미들은 2차 건축 공정에 들어갑니다. 비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감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투입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이세인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들이 분비하는 명주실을 뽑아 배를 짜듯이 잎들을 엮습니다. 배짜기 개미란 이름도 이래서 붙여졌습니다. 배짜기 개미 애벌레는 집 짓는데 씨를 다 써버려 번데기가 되지 못하는데요. 대신 아늑한 둥지 안에서 잘 자라 곧장 성충이 되죠. 자, 이제 비바람 셀 틈 없는 집이 완공됐습니다. 미성년자까지 총동원돼 만들어진 그들만의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배짜기 개미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개미이기도 한데요. 농장 주인은 배짜기 개미에게 친히 먹이까지 넣어줍니다. 공짜를 마다할 리 없죠. 배짜기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둥지로 가져갑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죠. 농장 주인은 배짜기 개미를 위해 구름다리도 놔줬네요. 이 줄이 녀석들에겐 고속도로인 셈이죠. 땅으로 내려와 돌아가지 않고 곧장 다른 나무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상행선, 하행선을 만들어 막힘없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작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먹이를 뺏으려고 한 녀석이 덤벼든 것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팽팽한 싸움. 결국 먹이를 뺏는데 실패하네요. 먹이까지 주면서 농장 주인이 배짜기 개미를 배려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배짜기 개미가 나무에서 자라는 여러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벌레를 물고 가는 모습 보이시죠? 배짜기 개미가 있으면 따로 농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 유기농법인 거죠. ประโยชน์ที่ได้จากการเลี้ยงมดแดงข้อแรกก็คือเราได้ระบบนิเวศความสมดุลของทางธรรมชาติคือมดแดงจะช่วยในการกำจัดศัตรูพืชโดยที่เราไม่ต้องใช้สารเคมีประเด็นอันที่สองก็คือเราจะได้ประโยชน์อันที่สองเราจะได้อาหารจากมดแดงเพราะชาวอีสานจะกินมดแดงแล้วก็โดยเฉพาะมดแดงจะมีธาตุอาหารที่สูงตัวมดแดงก็จะมีแคลเซียม
แล้วก็จะมีพวกโปรตีนมีธาตุอาหารต่างๆที่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ต่อร่างกายมนุษย์ทำให้แข็งแรง 자연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조직인 개미. 그 조직의 힘을 이용해 집을 짓는 배짜기 개미는 훌륭한 야생의 건축가입니다.